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 좌표평면과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원 열기 문제 답을 해봅시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한라산 산세미 오름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 안내도는 가로 방향으로 A에서 B까지, 세로에서 세로 방향으로 1에서 10까지 구획되어 있어요. 자, 산세미 오름은 가로 방향으로 B, 세로 방향으로 3이 교차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자, 아무런 정보 없이 안내도에서 산세미 오름을 찾기는 어렵지만 B와 3이 교차하는 구역이라는 정보를 알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안내도 외에 극장이나 비행기 좌석 위치도 HR 10번, 42D. 자, 이런 것과 같이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정보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정보를 이용하면 위치를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나번. 자, 좌표를 발견한 데카르트의 일화. 자, 이번 단원부터 데카르트와 많이 친해지게 될 거예요. 자, 데카르트가 좌표를 발견한 과정에 대한 두 가지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하나는 데카르트가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좌표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카르트는 1619년 11월 10일에 꾼 꿈이 자신의 인생 행로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꾼 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데카르트가 어느 날 아침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데카르트는 천장을 기어다니는 파리를 바라보다가 천장에서 움직이는 파리의 경로는 서로 접한 두 벽으로부터 그 파리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묘사할 수 있다 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의 위치를 각 벽으로부터의 거리로 묘사하는 것은 오늘날 순서상을 이용한 좌표로 나타낸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물음 1번. 자,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수나 알파벳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를 나타내면 어떤 점이 편리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자,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위치를 편리하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자, 기준점을 바탕으로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을 통해서 위치를 편리하게 나타내고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데카르트가 좌표를 만들 때 생각했던 방법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서로 접한 두 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고 벽으로부터 파리가 여기 어떻게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벽이 있으면 여기 파리가 있다고 해보자고. 이제 그러면 여기 벽의 가로로부터 세로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위치에 파리가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물음 3번 이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에 점 A에서 점 B로 가는 길을 친구에게 음성 전화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기 놀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놀이터에서 A까지 거리가 400m죠. 자, 그래서 A에서 400m 걸어 나오면 놀이터가 보여. 자, 놀이터에서 200m 이제 동서남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B가 보여. 자, 그래서 B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화 통화를 가지고. 네,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이번 단원에서는 순서쌍과 좌표 등의 표현을 익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탐구 활동을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은 상원인의 집을 기준으로 직선 도로를 따라 맛집까지의 거리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활동 1. 상원인의 집을 점 O라고 하고 치킨집과 빵집을 각각 점 A, 점 B라고 합시다. 자, 이때 점 O의 위치를 수직선 위에 0에 대응시킬 때 두 점 A, B의 위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대응하는 수를 각각 말하여 보자. 자, 치킨집을 여기 짝을 지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빵집은 여기에 짝을 지으면 됩니다. 자, 동쪽으로 20m. 얘를 양으로 보고 얘를 음으로 본다. 우리가 수직선에 대해서 앞서 공부했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점을 각각 A, 치킨집 A, 이 빵집 B라고 합시다. A는 마이너스 30, 그러면 B는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두 점을 나타내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좌표의 뜻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하고요. 자, 점 P의 좌표가 A일 때 이것을 PA라고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수직선 위에서의 좌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이제 좌표 평면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이번 물음은 여러분들이 좌석 배치도를 이런 좌석 배치도를 그 교실에서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죠. 자, 그 좌석 배치도를 바탕으로 한 물음이니까 친숙함을 가지고 물음에 적절하게 답을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탐구활동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교실의 좌석 배치도입니다. 좌석의 위치를 가로 방향의 수 1, 2, 3, 4, 5와 세로 방향의 수 1, 2, 3, 4로 나타낼 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민정이의 좌석의 위치는 가로 방향으로 몇째 줄일까요? 넷째 줄이죠. 자, 세로 방향으로 몇째 줄일까요? 셋째 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셋째 줄, 세로 방향으로 넷째 줄의 좌석은 누구의 좌석일까요? 세연의 좌석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몇 개 더 해볼까요? 상의 좌석은 가로 방향으로 몇째 줄이고 세로 방향으로 몇째 줄이에요? 가로 방향으로 첫째 줄이고 세로 방향 셋째 줄이죠. 이게 상호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의 자리를 이와 같이 말해볼까요? 자, 가로 방향 셋째 줄, 세로 방향 첫째 줄.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것을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렇게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규칙에 따르면 민정이는 4,3,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얘를 가지고 구별을 지어주면 되겠죠. 그죠? 얘를 콤마라고 읽고 가로, 세로 이렇게 순서를 반드시 지켜서 나타내어 줘야 혼동이 생기지 않겠죠.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얘는 3,1, 얘는 1,3. 자, 이렇게 나타내어 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순서쌍의 뜻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두 수 A, B의 순서를 정하여 쌍으로 나타낸 A, B를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순서쌍 표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순서를 바꾸면 점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도 보셨다시피 A, B랑 B, A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서 순서 쌍이라고 불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맥락을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좌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의 지도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독도의 위치는 동경 131도 52분. 자, 북위 37도 14분입니다. 자, 위의 그림에서 독도를 찾아봅시다. 자, 독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동경 131도.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겠죠. 52분이면 이쯤에 있는 게 맞죠? 좀 작게 있는 얘가 독도예요. 독도를 찾으셨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독도가 있네. 자, 그리고 동경 127도. 자, 동경 127도는 어디예요? 여기죠. 북위 37도 34분이면 서울이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로 해두시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또 좌표계가 쓰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그 GPS 같은 것도 있죠. GPS에도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GPS 오차는 신호가 잘 잡히면은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지지 정보를 이렇게 우리 지구상의 좌표라는 게 있어요. 자, 지구상에 동경과 북이라는 좌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위치를 어디든지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GPS 기능이 있다 하면 이런 거에서 위치를 다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위치를 알아내서 거리를 재고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활용되는 예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터치패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터치패드 같은 것도 이제 마우스랑 비슷한 원리로 X축하고 Y축이라는 좌표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좌표가 인식이 돼서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이 독도라고 가리키고 있는 점에 좌표가 쭉 찍히겠죠. 그리고 좌표에 짝이 지어지는 부분을 화면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고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좌표 평면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쌍을 이용해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수직선이 이렇게 수직선이 있겠죠. 자, 이 수직선하고 요 수직선이 있겠죠. 그죠? 자, 이 수직선 있을 때 가로의 수직선을 X축,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X축과 Y축을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 O를 원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뭐라고 할까요? 좌표 평면이라고 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P에서 X축, Y축에 각각 내린 수선과 X축, Y축이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순서상 A, B 예를 들면 이걸 A, B라고 합시다. 자, 얘를 점 P의 좌표라고 합시다. 그러면 P, A, B라고 하고 이걸 X좌표
얘를 y좌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x좌표, y좌표, 예를 들면 이건 4,3으로 나타내지죠. 그죠? 그러면 a는 x좌표는 a4, y좌표는 b3 이렇게 짝이 지어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 하나를 또 알아볼까요? 사분면에 대한 내용이죠. 자, 사분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 PA, B가 자, 여기 X좌표, Y좌표가 모두 양수이면은 제1사분면. 그 다음에 X좌표는 양수인데 X좌표는 음수인데 Y좌표 양수이면은 제2사분면. 자, 그 다음에 X좌표가 음수인데 Y좌표도 음수이면 3사분면, X좌표는 양수인데 Y좌표가 음수이면은 4사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축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축에 있는 점이나 원점은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제1사분면 위의 점이면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A랑 B가 모두 양수. 그 다음에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은 A가 음수, B는 양수. 자, 여기는 A가 음수, B도 음수. 얘는 A가 양수, B는 음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점. 0,0, 마이너스 2,0, 0,1과 같이 원점과 X축, Y축 위의 점은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자,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 나누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생각 나누기 문제. 놀이동 순산으로 놀러간 두 친구가 자신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두 친구의 위치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예를 들면 회전목마 여기를 원점으로 해봅시다. 자, 이걸 기준점이라고 잡는 거지. 자, 그러면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요? 자, 2,2. 그러면 여기 카트 경기장이네요. 자, 그 다음에 내 위치를 원점으로 하면 입구의 위치의 좌표는 3,-5야. 마이너스 3,-5야. 그러면 얘를 위로 여기를 원점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원점으로 해서 여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5제. 그러면은 1, 2, 3, 4, 5 맞아. 자, 그러면은 바이킹에 있다는 거지. 슬기는 지금 바이킹에 지금 위치해 있네요. 자, 이와 같이 좌표 평면으로 지도에서 이 사각형 칸을 좌표 평면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